자, 감자꽃 우리 지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할 거는 처음에 그 차례를 볼 때, 계속 송아지 얘기를 해요. 26쪽에 송아지, 그리고 27쪽에 송아지 낮잠, 그리고 그 53쪽에 또 송아지가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송아지에 대한 얘기가 많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조선시대를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얘기한 것 같아서 조선시대는 또 소를 키워서 그 고기도 먹고 그러는 시기였기에 그 송아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동시를 지은 사람이 살짝 조선시대까지는 아니고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때는 막 시골에서 농사가 중요하던 때여가지고 가축을 기르던 소도 있고 뭐 농산일을 도와줄 때도 소가 있으니까 소가 중요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선배. 네,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러한 동물 가축이었기 때문에 송아지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어디냐? 그 34쪽에 초록초록 밤새도록이 있는데 그 초록초록 밤새도록 그 차례에서 그 나 같았으면은 뭘다뭘그 그 잘 해줄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 없고 우리 집 강아지가 최고야 하면서 그 강아지를 잘 귀여워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재훈 말해 주십시오.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초록초록 밤새도록에서 참새는 탐새하기 제일 귀엽고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나 같으면은 뭐가 가장 뭘 가장 귀여워하거나 그럴 건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 같았으면은 다 필요 없고 우리 집 강아지가 최고야 하면서 강아지 귀여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재윤. 음, 저는 물론 처음으로 생각나는 건 강아지이지만 저희 네. 강아지는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귀엽다고 하는 게 어른한테는 강아지 짓는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가장 귀여운 게 그, 어, 주변에 저희 동네에 길고양이들이 많은데 강아지 다음으로 길고양이가 제일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지우가 얘기했던 코록코록 밤새도록이라는 시부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은 이 책인데 여러분이 어떤 책을 갖고 있습니까? 재윤이는 쌤하고 같은 책 갖고 있고 지우는 네? 지우 책은 어느 거야? 똑같은 것 같은데? 아, 같은 거야? 맞네. 맞습니다. 자, 우리 34쪽 보겠습니다. 코록코록 밤새도록. 자, 이 시는 형식상의 특징이 있어. 물론 뭐 내용상으로 볼 수 있지만 형식,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식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이 시는? 반복, 그렇지. 반복. 반복의 재미를 삼고 있어. 어떻게? 어, 뭐뭐? 자, 우리가 일행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재윤이 한 번, 아니, 선생님이 1년 일행, 재윤이가 1년 2행, 지우가, 아니, 2년 일행, 지우가 3년 일행을 읽겠습니다. 알겠어? 네. 선생님이 1년 일행, 재윤이는 2년 일행, 지우는 3년 일행, 참새는 참새아기. 제일 귀엽고, 아니지. 암탉은 암탉아기. 엄마는 얼뚱아기. 제일 귀엽고, 제일 귀엽고, 제일 귀엽고. 참새는 참새새끼. 암탉은 병아리들. 엄마는 얼뚱아기. 품에 안고, 품에 안고, 포맹고. 코록코록 밤새도록, 코록코록 밤새도록, 코록코록 밤새도록. 자고지고. 자고지고, 작아지고. 자, 보니까 1년, 2년, 3년이 기본적으로 뭐해? 비슷해요. 반복되지. 그리고 뭐만 바뀐 거야? 동물, 1년은 뭔데? 참새, 참새. 2년은 암탉, 암탉. 3년은 엄마, 엄마. 얼뚱아기. 그럼 여러분이 사연도 쓸 수 있겠지. 네. 어? 자, 사연 한번 여러분이 써보겠습니다. 지우하고 재윤이가 사연을 한번 써봐요. 이 시의 사연을 한번 써봐. 채팅창에다가. 사연이요? 사연. 1년, 2년, 3년까지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 사연을 쓰라고 그러면 사연을 어떻게 쓸 수 있나? 여기에서 저는 채팅을, 아, 여기 있다. 이거인 것 같아요. 자, 지우는 뭔 품에 안고야. 에? 사연을 쓰라는데 사연을 통째로 쓰라는데. 통째로요. 자, 재윤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강아지는 강아지 아기 제일 귀엽고, 강아지는 강아지 아기 품에 안고, 코록코록 밤새도록 자고지고. 지우, 재윤이 거 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지. 고쳐야 될 부분. 없는 없어? 것 같은데. 어? 응, 없어? 응.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안 지. 자, 선생님은 말은 말아기 제일 귀엽고, 말은 망아지 품에 안고, 코록코록 밤새도록 자고 지고. 자, 선생님이 왜 재윤이 거에서 고쳐야 된다고 그랬어? 네, 저는 강아지 아기라고 둘 다 똑같이 썼는데, 어, 선생님은 말 원래, 아기랑 원래 강아지가 강, 뭐야, 강아지가? 아기 강아지, 강아지가 아기, 개 개 아기. 아기, 개 개, 새끼가 강아지라고 그러잖아. 개는 근데 개 새끼가 새끼를 낳아? 아니요. 자, 지우는 저거 품에 안고만 저거 딸랑 쓰면 어떻게 돼? 품에 안고 뭘로 바꿀 수 있어? 네,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코록코록 밤새도록은 결국 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엄마는 자기 아기를 음, 제일 귀엽게 여기고, 음, 귀엽게 여기고 또, 음, 만약에 재윤이 말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지. 참새는 참새하기 제일 귀엽고, 암탉은 암탉하기 제일 귀엽고, 엄마는 얼뚱하기 제일 귀엽고, 그냥 이렇게만 썼어야지. 재윤이가 말한 대로 음, 부모가 자식을 귀여워하는 모습을 담은 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써야지. 근데 지금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뭐, 그럼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 뭐야? 만들었어요. 응? 만들었으면 보내고 만들었어요. 지우야. 만들었으면 지우야 보여주라고. 자, 지우 읽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닌텐도 제일 귀엽고, 플레이스테이션은 닌텐도 품에 안고, 코록코록 밤새도록 자고 지고. 재은이, 지우가 쓴 게 사연으로서 어때? 적절해? 아니면, 음, 인기선은 다 살아있는 응, 생물들을 보는데 갑자기 게임이 응, 나와서 응, 그렇긴 한데, 응, 어, 잘 쓴 것 같아요. 그래. 그러려면 지금 지우께 성립하려면 뭐하고 뭐의 관계가? 네?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지우야? 둘이? 둘이 플레이스테이션이 아, 닌텐도의 선배고, 닌텐도가 플레이스테이션의 후배니까, 어, 그 선, 선후배의 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선후배 관계. 그러면 1, 2, 3년하고 어때? 인맥이요? 1년, 2년, 3년하고 반복되는 게 맞아? 다 생명이 있는 거긴 한데, 아니, 1년과 2년과 3년은 생명과 네가 말하는 게임과의 차이도 있지만 더 큰 차이가 뭐야? 1년, 2년, 3년은 관계가 무슨 관계야? 아, 엄마와 응, 엄마 아들. 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 그러면 사실은 네가 이걸 쓰려면 닌텐도 제작사를 써야지. 닌텐도 제작사에서 닌텐도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귀여워서 뭐 그러면 뭐 그건 가능하겠지. 근데 이제 이게 선후 관계였을 경우에 과연 그럴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시가 꼭 반복만 되는 게 아니라 변화도 줘야 될 변화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변화가 허용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이 뭐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의 관계가 과연 이런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요 시 1, 2, 3년이라는 시를 통해서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말은 뭐야? 음, 네. 다 뭐 하는 시야, 이게? 이게요? 음, 공통점 지금 뭐 하고 있어? 엄마와 어, 아기에 대한 예, 그, 그 가족 같은 얘기? 뭐라고? 가족 같은 얘기요. 근데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고, 가족이 모여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가족이 모여서 수다 떨 수도 있고. 근데 가족 같은 얘기라고 하면 이게 지금 아니잖아. 가족 같은 얘기인데 맞는데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이야기야, 지금 이게? 엄마랑 어, 아기가 서로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어, 밤새도록 자고 지고 하는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시는 결국은 부모가 아기를 뭐 하는 모습? 음, 품, 품, 재우는, 잠재우는, 마치 이거는 코록코록 밤새도록은 여기다가 노래를 붙이면 이게 뭐가 될까? 음, 노래, 곡을 붙이면 뭐가 될까, 이게? 이런 노래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동요? 동요? 동요 중에서도 특별히 이거 언제 부르겠어? 잘 때, 잘 때 불러주는 노래를 뭐라고 불러? 자전거. 자장가, 자장요지. 어? 그래서 뭐 참새는 참새야기 제일 귀엽고 참새는 참새끼 품에 안고 코록코록 밤새도록 자고 지고 뭐 이러면서 뭐 자장 자장 우리 야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듯이 톡톡 해주듯이 이렇게 아기를 재우는 그러한 아기를 잠재우는 어떤 그런 부모들의 모습들 아기를 사랑하고 잘 재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모들의 모습, 부모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니? 선생님이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네. 쉽게 쉽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우가 아주 첫 번째 질문을 해서 아주 놀라운 질문을 했다. 선생님도 이 시를 여러 번 봤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 시인의 특징을 잘 붙잡아가지고 질문한 거 아주 좋았습니다. 이처럼 지우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시의 어떤 그런 이 책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려는 태도도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우가 잡은 특징이 뭐였어? 이 권태웅 동시집의 특징이 그 송아지가 여러 번 송아지. 그렇지. 송아지가 나오는 시가 많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보니까. 그래서 먼저 26쪽 시를 보겠습니다. 자, 요 시, 요 시를 통해서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뭘까? 음, 송아지. 응? 음, 지우야, 아까도 그랬잖아. 아까도 그냥 가죠. 응? 지금도 송아지. 송아지가 지우 얼굴에다 똥 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야. 송아지가 뒷발로 지우 엉덩이를 빵 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송아지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 뭐냐고, 송아지 뭐. 엄마를, 어, 엄마랑 같이 따라다니는 송아지? 어. 그러니까 여기, 바로 뭐 할 때? 어렸을 때 늘 누구를? 엄마 엄, 뒤를 졸졸 따라, 따라다니는 송아지의 모습, 그런 아기들의 모습들. 그건 사실은 지우하고 재훈이도 그랬잖아. 맨날, 엄마 어디가? 막 이러면서 엄마 뒤에 쫄쫄쫄 엄마, 응? 치맛자락 붙잡고 막 쫓아다녔잖아. 그런 그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뭐 한 거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병운기라던가 트랙터 이러한 기계들, 농기계들이 일들을 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소가 농산일을 하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송아지들이 이렇게 엄마 소를 이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모습들을 정겨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자, 27쪽 송아지 낮잠. 그 송아지가 낮잠을 자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깨우려고 해도 계속 낮잠을 든다는 얘기인 것 같아. 정말 깨우려고 해도 지금 지우가 아까보다 이제 아주 이렇게 송아지요 그럼 안 그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 잘했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어디 깨우려고 그랬어 지금? 어디를 봐서 깨우려고 있어? 너 재현이는 음, 송아지가 누가 근처에 와도 엄마가 핥아도, 어, 어, 깨지 않고 잠을 잔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지우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엄마 소 핥아도 콜콜, 뭐, 뿌리에 잠자리가 앉아도. 그럼 지우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요거 보니까 깨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고, 내가 얘기가 맞잖아요! 하고 근거를 들어서 지우야 선생님 얘기를 반박하면 되지. 어디 숨어버렸어. 어? 자, 요 시는 결국 그 송아지가 뭐 하는 모습? 낮잠 자는 낮잠 모습. 자는 모습. 근데 그 낮잠 자는 이 모습이, 고운하게 낮잠 자는 이 모습이 아주 뭐해? 공포스러워? 어? 아주 슬퍼? 이 시를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분위기야? 포근한, 포근한 분위기, 포근한 느낌, 평화로운 느낌, 평화로웠던 그런 모습들, 잔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송화에 나오는 시가 어디야? 50, 50쪽. 그렇죠. 50,
50쪽에 보니까 송아지 53쪽? 어, 53쪽이지. 53. 아, 3쪽. 53쪽. 53쪽의 송아지는 음, 송아지를 아빠가 송아지를 사오셔서, 사와가지고, 송아지가 그래서, 식구가 된. 그, 이제부터 식구가 돼버린. 음. 그래서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지금 여기는? 낯설어하는 음. 송아지가, 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면서 낯설어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음. 또 저기 입장에서 어떨까? 이 시인의 입장, 이 시를 쓰는 이 시인은 와, 시인의 식구가 하나 더 늘었어. 안녕. 이렇게 그 반가워하는. 그렇지. 송아지가 새로 와서 뭐 하는 모습? 일단, 기쁜. 반가워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자, 다음 또 몇 쪽? 끝. 아니에요? 아? 끝 아니에요? 그쪽에 59쪽. 이거는 우리 집 물론 뭐 어디? 송아지, 소를 주인공으로 한 시는 아니지만 이 시에도 소가 나오긴 하지. 밤마당에 내어서 염을 먹는 소? 음. 그래서 제목이 우리 집 그림인데 요 시는 음, 시인이 뭘 얘기하고 있어? 우리 집 있는 곳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음. 우리 집을 그렸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집을 그렸다라는 것들은 이 시의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마음,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어? 음, 자, 우리 집을 그렸는데 우리 집에 뭘 그렸어? 밤마당에 메어서 염을 먹는 소. 또 웃고 섰는 누나와 아기. 어,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염을 먹는 소와 웃고 섰는 누나와 아기 삽작은 나뭇가지들로 엮어 만든 문짝, 그걸 삽작이라고 합니다. 어? 그 뭐야 예전에 그 지금처럼 대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를 엮어 가지고 이렇게 문짝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삽작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어, 웃고 서 있는 누나와 아기가 그 모습이 어, 그 밭에서 그 마당에는 소가 여물을 먹고 있고 여물을 알아? 소먹이 먹고 있고 누나와 아기는 문 앞에서 웃고 서 있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아 지금? 음, 괴로워? 슬퍼? 공포스러워? 어때? 행복하, 음, 행복해요. 행복한 평화롭, 평화로운 그러한 그 가족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시를 읽었을 때 시인이 주로 어떤 걸 글감, 소재로 글을 많이 썼나, 또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썼나, 또 어떤 형식을 이용해 썼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우리가 그 시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권태응이라는 시인은 바로 이렇게 농촌의 생활들, 농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붙잡아서 시로 많이 쓴 그런 또 우리 향토 작가라고 그러는데 향토성이 아주 강한 도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골 농촌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강하게 나타낸 그러한 시인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 수고했습니다. 이번엔 재윤이. 네. 이 책은 시집이라서 시가 되게 많은데, 이 여러 가지 시 중에서 가신이 읽어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고 기억에 오래 남은 시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아까 얘기한 27쪽의 송아지 낮잠이라는 그 시가 어 보통의 분위기가 시들이 다 평화로운데 그중에서도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그런 시라서 저는 이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코록코록 밤새도록이 제가 얘기한 만큼 괜찮은 시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60쪽에 엿이라는 시가 있는데 지금은 보기 힘든 그 엿장수들이 엿파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정겹게 표현하고 있어서 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엿장수가 있었던 기억들이 나와서 이 시가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어, 110, 116쪽에 보면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아픈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건 건강 회복, 없는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건 쌀과 돈, 어린아이에게 제일로 소중한 것은 엄마 사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 부모님이랑 가족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거 부모님이랑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뺀다면 저는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는 못 사는 것을 다 할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아플 일도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가족을 제외하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지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 왜? 응? 다시 한 번만 얘기 좀. 그 책 116쪽에 제일로 소중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서 자신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가족에게 받는 사랑 이런 거 빼고 이야기해서 줘요? 아, 당근봤던 닌텐도죠.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닌텐도요. 음,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뭐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희망, 뭘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삶이 비관하고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118쪽에 알고만 싶어요라는 시가 나오는데 이게 우주의 끝은 어디인지 우리는 왜 밤낮 못 살기만 하는지 이런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이렇게 알기 어렵지만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들 중에서 알기 어렵지만 알긴 어렵지만 항상 궁금해 왔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어 인간이 거의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동물들보다 많이 발전하기도 했는데, 다른 인간보다 더 먼저 살아가고 있던 동물들도 있는데,
왜 하필 인간들이 지구의 주인같이 됐는지 알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지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 지우야, 왜 자꾸 정신 놓고 있니? 다시 한 번만 얘기 좀. 그 책 118쪽에 알고만 싶어요라고 있는데 해답을 찾기 어렵지만 그래도 자신이 여태까지 궁금해왔던 것 중에 제일 궁금한 거를 말해보는 거. 지금까지 하면서 진짜 궁금한 거는 아무리 봐도 난 왜 수학을 하게 된 것인가? 갑자기, 아니, 난 왜 수학, 그 원장님 아들로 태어나서 수학을 하게 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역시 이 처음에 우주의 기원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게 전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재윤이가 마지막에 했던 시가 몇 쪽이었지? 118쪽이요. 자, 118쪽 알고만 싶어요라고 해서 요 시에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 결국 음, 이 시에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 이 시에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뭘까? 음, 그, 이 친구가 진짜 음, 그, 과학의 유사 같은 그런 거를 알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응? 재윤이. 재윤이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궁금하지만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서 뭐가 궁금해? 하늘에는 별이 별이 도대체 몇 몇 개, 개인지 과학적 지식이지. 이어는 우주의 끝은 어디인지, 우주의 끝은 어디인지. 그래서 1년과 2년은 주로 우주에 관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 근데 3년은 우리는 왜 밤낮 못 살기만 하는지,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한지. 그러면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궁금, 물론 세 가지 다 궁금해. 다 음, 궁금한데 특히 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옛날 사람들에 관한 바로 3년. 옛날 사람들의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1년과 2년 얘기를 뭐 한 거야? 끌어낸 거야. 먼저 밑바닥을 깐 거야. 아까도 마찬가지야. 아까 코록코록 잠자고 해서 뭐 강아지 얘기하고 뭐 다른 뭐 동물, 닭 얘기하고 다른 동물 얘기하잖아. 근데 결국 끝에 가서 누구 얘기해? 엄마가 아기를, 엄마가 아가를 잘 재우는 모습들에서 그 엄마가 아기를 잘 자기를 바라는 마음, 엄마가 아기를 잠재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인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한 어떤 그런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결국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책을 읽는 것들도 책을 잘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이 뭐야? 이 시집의 제목이 감작꽃, 감자꽃이야. 감자꽃이라는 시 펴보겠습니다. 자, 감자, 감자꽃이라는 시 한번 우리 지우가 낭송해 주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주껏 핀 건 자주 감자, 화보나 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화보나 마나 하얀 감자. 요 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해? 아마 외우기도 쉬울 거야. 외울 수도 있는 그런 시인데 이 시를 쓰신 시인이 바로
권태영 시인인데 혹시 감자꽃 직접 본 적 있어? 아니, 아니요? 아, 요 감자꽃이 정말로 요게 보랏빛 나서 요게 감자꽃이라고 합니다. 요 감자꽃.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자주 꽃핀 건 자주 감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하얀 꽃핀 건 하얀 감자. 여기 자주 꽃핀 건 자주 감자. 그래서 요 감자를 그럼 보면 실제로 요 감자가 요 자주빛깔 띠는 자주 감자 보여? 고구마 아니었어요? 요거 감자 자주 감자 요거 감자 자주 감자 저 고구마 아니었어? 요 자주 감자 이거는 감자고 요거는 요거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감자는 요 감자지. 네. 우리가 보통 하얀 감자라고 말하는 요 감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꼽힌 거에는 자주 감자가 나오고 하얗게 꼽힌 거에는 하얀 감자가 나는지 그것까지는 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가 권태영 쌤의 시인데 권태영 쌤의 동시비가 저기 한금대라고 충청북도 충주에 가면 한금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 탄금대에 가면 이렇게 권태영 시인의 동시 비 감자꽃이라는 이 동시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감자꽃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감자꽃이라고 해서 이 동시 그 시가 적혀져 있는 곳이 여러분 충청북도 충주라는 곳에 탄금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요 시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태영 시인이 이 충청북도 충주 쪽에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쪽 제일 첫 번째 시 보겠습니다. 자, 땅감나무는 뭐래? 토마토, 토마토가 열린 걸 땅감나무라고 그러는데, 자, 요 시는, 31쪽이요? 12쪽, 31쪽이요? 12쪽, 에? 12쪽, 12, 제일 첫 번째 시. 네. 자, 요 시는 무엇에 대해서 쓴 시야? 토마토, 땅감자를 설명하는 음, 그런 나무가 음, 키가 작아진 이유. 왜 도대체 땅감나무가 이렇게 키가 뭐하냐? 작아진. 작으냐? 라는 거에 대해서. 왜 키가 작다는 거 1년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까마귀 키가 떼가 너무 나라와 높으면은 따먹을까봐 까마귀 때문에 아이들이 날아와 올라 떠먹을까 봐 키 작은 땅감나무가 됐다. 너무 키가 크면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따먹을까 봐 이게 작은 거다라고 얘기했고 이연에서는 어린이들 키가 너무 높으면은 아기들 올라가다 떨어질까 봐 키 어 작은 땅감나무가 되었다. 그렇지. 그럼 진짜 그런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그런데 누가 보기에는 시인이 보기에는 어느 날 그게 문득 궁금한 거야. 왜 땅감나무는 하필 이 땅감나무는 요만할까? 라고 하면서 이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이른바 시인이 시적 상상을 발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시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지우는 왜 화면을 끄고 있을까? 라고 하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 실제 이유를 쓰라는 게 아니라 지우가 화면을 끄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우는 뭐 게임을 많이 하다가 어둠의 왕에게 잡혀서 깜깜한 속에 있다. 라고 뭐 이렇게 자기가 그런 뭘 발휘해서 상상. 상상을 그러면 그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 별림동무 고기동무 몇 쪽이냐면 21쪽 보겠습니다. 네?
21쪽에 별림동무, 고기동무. 네. 자, 이 시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음, 아, 그, 별림동무에, 별림동무가 하늘에 살고 있고, 고기동무가 땅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별림동무는 바다까지 내려가 보고 싶고, 고기동무는 하늘까지 올라가 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렇지. 지우가 지금 이 시의 내용을 잘 얘기해 줬어.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이 시의 내용을 잘 얘기해 주는 거 외에 이 시의 형식적인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형식적인 특징. 아까 음, 자고지구 같은 거는 1년, 2년, 3년이 계속 반복되었잖아. 응? 그 닭이냐 그 인물만 바뀌어서 반복되었잖아. 여기도 지금 네. 인물만 바뀌어서 1년, 2년, 3년이 반복되고 있어? 아니요. 아니잖아. 1년, 2년, 3년 이 시는 이 별림동물, 고기동물 이 시는 어떤 형식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1년이랑 2년이랑 응, 서로 반대되는 그거를 응, 설명하고 응, 3년에는 응. 그 두 개를 합쳐서 원하는 걸 말해요. 그렇지. 지금 재윤이가 잘 얘기했지. 지우야, 알겠어? 1년에서는 하늘 얘기를 했어, 하늘. 2년에서는 뭐 얘기했어? 바다. 바다 얘기를 했어. 그 3년에서는 이 두 개가 뭐 하는 거야? 합쳐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1년과 2년, 3년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1년을, 멋진 멋진 지우 얘기를 하고, 어? 그 2년을, 뭐야, 그러면 이게 1년에 멋진 남자, 왕자님 얘기를 썼어. 그러면 네. 2년 뭘 써야 될까? 공주. 공주 이야기를 쓰고 3년에서는 서로 둘이 같이 나오는. 서로 둘이 만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쌤이 왕자님, 공주님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했던 것으로 한다면 또 뭐로 할 수 있을까? 마왕, 어? 어? 마왕. 마왕하고 뭐 1년에는 마왕, 2년에는 싸워요. 뭐라고? 왕자가 마왕이랑 싸워요. 자, 지우야, 지금 1년에서는 여기 아까 하늘 나왔고 2년에서는 바다가 나왔고 3년에서 하늘과 바다가 만났다니까? 1년에서는 왕자가 나왔고 2년에서는 공주가 나왔고 3년에서 왕자와 공주가 만났다니까? 이런 네. 형식적인 특징을 갖고 한다라면 어떻게 뭐가 나올 수 있겠냐고. 불이랑 물이랑 불, 물. 물이랑 그다음에 3년에서는 둘이랑 음, 물이랑 만나보고 싶어. 불이랑 물이랑 만난다? 불은 근데 물을 그건 만나고 안 싶어 되지 하고 물은 않나? 불을 만나고 싶어 해? 아니, 오히려 피하고 싶을 것 같은데. 또 음, 예를 들면 1년은 아, 산소 얘기를 해. 2년은 수소 얘기를 해. 3년에서는 서로 맞는. 산소, 수소가 만나서 뭐가 되는 얘기를 해? 이산화탄소. 산소, 수소를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돼? 어? 산소하고 수소 만나면 뭐가 돼? 아, 물이 되잖아. 응? 물이 되는 이야기를 뭐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1년에서는 선생님 얘기를 써. 2년에서는 학생들. 학생들 얘기를 써. 3년에서는 서로 학생들이랑 만나요. 그 선생님과 선생님이 만나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놀아요. 만나는 얘기를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지. 이해가? 네. 에? 자, 그 다음에 고추 잠자리 시를 보겠습니다. 옷 주전자리. 네. 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이 시에는? 음, 어, 안,
안타까운. 그 고추잠자리가 그 혼자 떨면서 안타까운 안타까운 마음에 모기자 열매 하나 주고선 공무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1년에 보면 이 고추잠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어디서? 네. 어느 분이? 어, 어디서 서린 찬밤 잠을 잤느냐? 어디서 서리찬 밤 잠을 잤느냐라는 것에서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이연에서는 음, 빨갛게 익어버린 모기자 열매 하나 따먹고서 공무 음, 찾아보라. 한 개 따먹고서 동무 찾아봐라. 그런데 여기서 신경이 있어. 한 개만 따먹고서 동무 찾아야 되거든. 왜 한 개만이라고 했을까? 우리도 음, 먹어야 될까? 우리도 뭐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 먹으면 우리는 못 먹을. 어, 한 개만 따먹고서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비록 뭐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아오자 하는 마음, 나는 나눠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6쪽. 26쪽이 아니지. 서울구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30쪽. 30쪽에 그 서울구경이라는 시가 있고 31쪽 보여? 그림? 네, 혹시 여러분도 이거 당해본 적 있어? 네, 31쪽처럼 아니요? 당해본 적 있어? 뭐요? 뭐에 당해요? 31쪽처럼 이렇게 해본 적 있냐고. 아니요. 없어? 아니요? 응. 여러분 부모님이나 다른 뭐 삼촌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얼굴을 들고 번쩍 이렇게 들어올린 적 없냐고. 서울구경 시켜준다면서. 없어? 어, 네. 요게 실제로 쌤 어렸을 때 실제로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일입니다. 서울구경 시켜준다고 이렇게 애를 번쩍 들어올려서. 어? 자, 그래서 요 시는 어떤 걸 보여주고 있어? 음, 음, 서울에 구경을 어,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어, 음, 어, 지우는. 저 당해본 적 없어요. 자, 그건 그 앞에 물었던 질문이고, 그 다음 질문도 했는데, 요 시에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고, 어떤 분위기, 어떤 마음에 나타났냐고. 자기는 진짜 서울 구경을 하고 싶은데 아저씨는 아저씨는 어? 그 그냥 들어주고 그래서 서울 보이니 하면서 그 음. 폭력하고 있는 느낌이. 요건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애를 이렇게 번쩍 들어오면서 보이냐고 이렇게 놀았던 그 옛날 그 놀이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겨운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 구경 시켜달라는데도 서울 구경 시켜줄 형편이 안 되니까 없으니까. 아이를 뭐 하려고 그렇게라도 달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에서 좀 짠한 마음, 음?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어떤 그런 모습들, 곤궁한, 가난했던 어떤 그런 시절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지우는 어느 쪽 느낌 더 강해? 아니면 뭐 또 다른 느낌이 있어? 저요? 음, 두 번째요. 재윤이는, 저도 두 번째요. 음,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산골물이라는 시가 20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강물과 떼배라는 시가 있습니다. 요 두 시의 공통점을 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4쪽이요? 20쪽과 33쪽.
둘 다 물어보는 식이에요. 둘 다 뭐? 묻고 답하는 답하고, 묻고 답하고가 반복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의 형식적인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보는 것들도 잘 읽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서울구경 다음에 나오는 32쪽. 오곤자근이라는 시거든. 네. 자, 오곤자군이라는 시는 여러분이 글자 수를 한번 잘 봐봐. 글자 수. 글자 수가 어떻게 될까? 똑같이요. 꿀벌들은 통 속에서 오곤자근, 동무동무 정다우께 마원양식, 서로 나눠 먹곤 오곤자근. 이거 뭐야? 몇 개씩? 네? 12, 두 글자씩. 몇 글자씩? 12글자. 2개를 단어로 보면은 네 글자씩. 444, 444. 알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글자씩 이렇게 사사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율을 맞춘다, 운율. 글자 수를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옛날 시조 같은 경우에 이런 글자 수를 아주 중요시 여겼어. 그래서 그 글자 수를 가지고 우리가 라임을 맞추기도, 운율을 맞추고, 또 이제 끝에 글자나 이런 걸 갖고 라임을 맞추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이고, 이 시도 역시 1년과 2년과 3년이 계속 어떻게 돼? 반복되고 있지, 반복되고 있지. 네. 뭐의 이야기? 음, 1년에서 누구? 꿀벌 꿀벌의 이야기. 생쥐 2년은 아기. 생쥐 이야기. 3년은 아기. 아기들 이야기. 그래서 1년, 2년, 3년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음, 몇 년을 얘기하려고 앞에서 여기 다른 걸 깔아준 거야. 응? 음, 꿀벌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생쥐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기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기들? 결국은 아이들이 그 화롯불에서 밤 구워 먹고 정겹게 노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네. 됐니, 지우야?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면 되냐면 37쪽 올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자, 올이라는 시를 보면 요 시에서는 재미난 낱말이 나와. 재미난 낱말 뭐? 공동? 둥둥하고 공동. ong동하고 그 다음에 풍덩풍덩. 풍덩하고 풍당. 퐁당하고. 왜 이렇게 둥둥 동동 이렇게 계속 그냥 둥둥둥둥 거리거나 풍덩풍덩 거리거나 그러지. 왜 둥둥 쓰다가 동동, 그, 퐁덩 쓰다가 퐁당 소리 했을까? 공동은 살짝 음, 뭔가 큰 물체가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인데, 음, 동동은 작고 아담한 물체가 물에 떠 있는 느낌이고, 아, 풍덩은 뭔가 무거웠고 큰 게 이렇게 빠지는 느낌인데, 음. 퐁당은 가볍고 작은 게 빠지는 느낌. 네. 그렇지. 지금 재현이가 잘 얘기했는데 우리말에는 이렇게 그 크기, 느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큰 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자나 어자들 알고는 커. 둥둥 거렸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오자나 아자가 들어가면 느낌이 뭐해? 작은 말이야, 작은 말. 동동거렸다. 어? 그래서 뭐 이런 말에는 또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어? 큰 말, 작은 말 중에 여기 지금 둥둥, 동동, 퐁당퐁당, 풍덩풍덩 했는데 뭐 아빠가 걸어갈 때 구두 소리가 걸음 소리가 뭐 걸음 소리가 뭐라 그래? 또, 뚜벅? 또, 뚜벅.
근데 아, 아이들이 뭐야? 구두 막 걸어가는 소리는 뚜벅뚜벅 안 하고 뭐라 그래? 또박, 또박. 또박또박. 어? 그다음에 그 뭐야? 토끼. 토끼가 뛰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뭐가 있어? 깡총, 깡총깡총. 근데 이거를 더 큰 느낌으로 표현하면 껑충, 껑충, 꽁. 껑충.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아이고 좀 잘못 썼네. 왜 안 봐? 깡총깡총. 이 지가 마음대로 바꿔놨어? 깡총깡총이라고 쓰는데 아오가 쓰는 게 작은 말. 껑충껑충 우가 쓴 게 뭐한 말? 큰 말. 이렇게 이제 느낌이 서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쪽. 아니, 38쪽이 아니지. 42쪽. 네. 요시는 42쪽이요? 42쪽. 우리 동무. 네. 음, 뭘 얘기하고 싶으실까? 어디에 있어도, 음,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는 음. 동무다. 그렇지. 온결에. 여기 보면, 영남에 살아도, 평안도 살아도, 산 너머에 살아도, 어디 살아도 다 우리 동무다라는 어떤 그런 시여서 한결의 임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시입니다. 45쪽. 책자랑. 책자랑. 자, 요 시는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세연이 반복되고 마지막 네 연이 다 음, 비슷하게 반복되는 근데 왜 할아버지 책자랑은 뭐야? 한문책 왜 중국어. 한문책일까? 왜 할아버지 책자랑은 한문책일까? 할아버지가 어느 시대 사람이야? 맨날, 조선시대 사람,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물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양반들이라든가 지배계층은 다 뭘 사용했다는 거야? 그, 주로 중, 한문, 한자를 사용해, 한자. 그다음에 아버지는 책, 아버지 책자랑은 뭐래? 두꺼운 일본책. 지호 왜 일본 책이야? 어, 응? 지호 어, 왜 일본 책이야? 책자랑. 아버지가 일제감정기나 아, 그렇지. 그런 사람? 우리가 조선이었다가 나라를 빼앗겨서 일제강점기가 되어서 그때는 또 일본어를 잘 해야지만이 뭐 출세하고 막 이럴 수 있다는 얘기. 일본 사람들 잘 보여야지만 일본어. 3년은 누구? 나는 서양 끝, 어 영어책. 영어 책이야. 왜? 왜냐면은 요즘은 그 일제 감정기 전에 그 우리가 일제한테 극복을 할 수 있으려면은 서양물을 많이 배우고 그래야 한다 해서 그래서 그 조선에 그 서양물이 있기에 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선시대 때 한자를 사용하다가 우리 일본에 침략을 당해서 일본어를 썼다가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 그 다음에 무슨 6.25 전쟁 이후에 뭐가 들어온 거야 우리? 그 해방 이후에 서양 누가 들어왔어? 남쪽에 미국,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잖아. 네, 남쪽에 미군이 들어오고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북한군이 침입했을 때 물리치고 우리네가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른바 친미국가,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그 영어를 잘해야 출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사연에서는 나는 우리나라 한글책, 왜? 어, 요즘 시대 사람들은 다 음, 영어도 많이 배우지만 한글어를 많이 쓰니까 요 사연은 요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가의 옛날, 어떤 그런 의지, 바람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가가 보기에는 이런 한문도 일본도 영어도 아닌
우리말을 사랑하고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자라고 작가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몇 년이야? 4연. 4년 마지막 년이지. 그래서 1, 2, 3년을 우리 역사로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될 것들은 우리말 아닌가라고 또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아? 네, 현충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이 현충일이어 가지고 우리가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월요일 날 와우. 저녁 9시 10분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니 월요일밖에 없나? 여러분들이 잠깐만 우리가 초 월요일 날 9시 15분에 들어오거나 월요일 9시 15분밖에 없네. 월요일 날 9시 15분에 시간이 되면 월요일 9시 15분에 들어오면 되고 그래서 다음 주는 9시 15분이요? 다음 주 책은 남북한 어린이 말모이라는 책인데 다음 주 6월 5일 날 가능하면 그때 들어오고 안 그러면 9시, 여러분들이 9시 15분이요? 9시 15분 저녁 9시 15분 안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주 현충일은 쉬고 다다음 주에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라는 책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어? 네. 6월 5일 날 올 수 있으면 남북한 말모이 6월 5일 날 못 오면 6월 13일 날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라는 것들로 여러분들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네,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